그 손 안 치우면 부러집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다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섰어요. 맨 앞에 선 장도혁이 천천히 안쪽을 훑으며 낮게 말했죠. 오늘도 왔다, 이 영감탱이. 최만식 씨는 찻잔을 든 채 고개를 숙였고 장도혁이 성큼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돈 준비했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이소. 또 시간 타령이가 지겹다 진짜. 주먹이 노인의 뺨을 스쳤고 찻잔이 바닥에 깨졌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돌렸고 김복자 씨는 카운터 뒤에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윤서진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약자한테 그렇게 힘자랑하고 싶나? 장도혁의 손이 멈췄고 부하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박선호 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숟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죠. 저 자세 보통 사람이 아닌디. 서진의 왼손 검지에 오래된 흉터가 살짝 드러났어요. 장도혁이 비웃으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오늘 죽고 싶나? 서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시선을 올렸죠. 그럼 누가 죽을지 한번 볼까요? 다방 안에 기침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도혁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어요. 야,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부하 하나가 킥킥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한 대 쥐어박을까요? 서진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고르게 유지한 채 장도혁만 응시했죠. 최만식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깨진 찻잔 조각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볼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70평생 이렇게 무력하게 당한 적이 있었던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저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이소. 나한테만 화내이소. 장도혁이 픽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카노, 이 영감탱이가 날 걱정해? 그가 최만식 씨의 멱살을 다시 움켜쥐며 일으켜 세웠어요. 돈 없으면 가게 내놔라. 응? 그게 무슨 소리고 여기가 내 전부인디. 네 전부가 내 알바가 다음 주까지 5천이다. 5천.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운터 뒤 김복자 씨는 전화기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하면 나중에 보복당하지 않을까 손끝이 떨렸어요. 박선호 씨만이 서진의 뒷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 여자 발 위치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체중이 앞꿈치에 실려 있고 어깨는 힘을 뺀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어디서 많이 본 동작이었는데 정확히 어디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도혁이 서진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어요. 아줌마 아까부터 뭘 그리 째려봐. 눈깔 빼볼까? 그 손 놓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르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장도혁이 최만식 씨를 밀쳐냈습니다. 노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부딪혔고 다방 안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최만식 씨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텼지만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야, 이 동네가 누구 구역인지 알아? 장도혁이 성큼성큼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장도혁이다. 장도혁, 여기서 내 허락 없이는 파리 한 마리도 못 날아다녀. 서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그의 접근을 지켜봤죠. 부하들이 양옆으로 퍼지며 퇴로를 막았습니다. 형님, 인연 완전 건방지네요. 그러게, 오늘 재수 없는 년 하나 걸렸다. 박선호 씨가 자리에서 슬쩍 일어섰어요. 그러나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넷을 상대로 끼어들었다간 자신도 당할 게 뻔했거든요. 김복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들 계신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도혁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을 내저었어요. 닥쳐, 네 차례는 나중이다. 김복자 씨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도혁이 서진의 턱 바로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네 뭐하는 사람이고? 서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손목을 돌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마치 매일 하던 습관처럼 보였어요. 박선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장도혁은 그런 건 아랑곳 없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대답 안 해. 진짜 죽을라고? 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주먹 내리세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장납니다. 뭐라카노? 장도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인연이 진짜.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진의 몸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움직였어요. 다방한 모든 시선이 그 순간에 멈췄습니다. 장도혁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어요. 반발짝 옆으로 빠진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피한 건지 비켜선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장도혁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제 힘에 제가 밀려 앞으로 쏠린 꼴이었어요. 뭐야 이거, 지금 피한 거야? 부하 하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전현이 날 우습게 보잖아. 장도혁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헛주먹 휘두른 창피함에 목까지 열이 올랐죠. 야, 뭐야, 대답을 해봐. 너 지금 나한테 장난쳐?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장도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담담한 눈빛이 오히려 신경을 긁었죠. 왜 말을 안 해? 어디서 배운 시건방이야? 서진이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장도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 명령 아니고 부탁입니다. 부탁? 내가 부탁을 들어줄 사람으로 보여? 장도혁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야, 나 장도혁이야. 이 바닥에서 내 이름 석자면 걔도 짓지를 못해. 서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왜 할아버지 한 분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장도혁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이 여자가 자꾸 말대꾸를 해? 그가 다시 덤벼들었고 이번엔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쥐려는 동작이었죠.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장도혁 손목을 가볍게 쳐내는가 싶더니 순간 그의 팔이 비틀리듯 꺾여 있었어요. 으악! 비명이 터졌습니다. 장도혁은 제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아야, 아야, 이거나 팔 부러지겠어.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어르신 건드리시면 그땐 진짜 꺾을 겁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제발 나. 손을 놓자 장도혁이 뒤로 물러나며 손목을 부여잡았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부하들이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형님을 저렇게 제압해? 몰라,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장도혁이 악을 썼어요. 뭘 서서 쳐다봐. 당장 전현 잡아. 한 놈이 이를 악물며 달려들었습니다. 형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주먹을 크게 휘두르며 서진 얼굴을 노렸어요. 서진은 고개만 살짝 틀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스치는 순간 그녀가 부하의 팔목을 잡아챘어요. 한 바퀴 비틀자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팔이 빠지겠어. 바닥에 나뒹구는 꼴을 보고 나머지 둘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전현 혼자야, 같이 덤벼. 하지만 서진 씨 발이 더 빨랐습니다. 앞에선 놈 정강이를 걷어차고 뒤에서 덤비는 놈 명치를 팔꿈치로 찍었어요. 둔탁한 소리가 연달아 터지더니 둘 다 쓰러졌습니다. 다방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손님 하나가 옆 사람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거 봤어요. 혼자서 넷을 쓰러뜨렸어. 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래요? 김복자 씨는 카운터 뒤에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이런 일이. 무섭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했죠. 박선호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어. 저건 분명히 훈련받은 사람이야.
장도혁이 손목을 감싸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것만으로 장도혁이 움찔하며 뒷걸음쳤습니다. 다시는 이 다방에 오지 마세요. 어르신들 편하게 계시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장도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가 봐주는 거야. 근데 두고 봐.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부하들이 신음을 흘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형님, 일단 나갑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4명이 비틀거리며 다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최만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성격이 더러워서 분명히 다시 올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나야 괜찮은디 아가씨가 오히려 걱정이요. 최만식 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선호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예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서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도혁 일행이 검은 차에 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걸 서진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 쪽을 바라봤어요. 아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맞서요? 서진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들 놀라셨죠? 김복자 씨가 카운터 뒤에서 나오며 손을 비볐어요. 아이고 아가씨, 진짜 고마워요. 근데 저 사람들이 그냥 안 있을 텐데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만식 씨가 깨진 찻잔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다가가 조각들을 치웠어요. 어르신 제가 할게요. 손 다치시면 안 돼요. 아가씨가 왜 이런 일까지 미안해서 어쩌나. 최만식 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온 것뿐인디. 왜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봉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박선호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까부터 서진을 유심히 관찰하던 눈빛이었죠. 실례지만 아까 그 동작들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진은 대답 없이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아까 그건 일반 호신술이 아니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 박선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냥 좀 배운 게 있어요. 좀 배운 게 있다고요? 박선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런 제압 기술은 아무나 못하죠. 저도 20년 군 생활하면서 딱 한 번 봤거든요. 서진은 미소 없이 짧게 대답했어요. 옛날 일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박선호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사람 분명히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김복자 씨가 새커피를 내려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드세요. 서비스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긴요. 오늘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손님 하나가 옆 테이블에서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저 사람들 원래 이 동네에서 행패 부리고 다니는 패거리예요. 신고해도 소용없고요. 다른 손님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와도 증거가 없다고 그냥 가고 나중에 보복당할까봐 아무도 신고를 못해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어요. 저 사람 장도혁이라고 했죠?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데요? 김복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래 이쪽에서 좀 큰 조직에 있었대요. 근데 그 조직이 몇 년 전에 깨지면서 지금은 부하 몇 명 데리고 찔끔찔끔 행세하고 다녀요.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딱 그 꼴이지요. 박선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영감님한테는 왜 저러는 거예요? 서진이 최만식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복자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 어르신이 옛날에 작은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장도혁이 그 자리를 노린 거예요.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를 접으신 거예요. 지금도 밀린 돈이 있다며 행패를 부리는 거죠. 최만식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요. 돈이 있었으면 진작 갚고 말았을 텐데.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건 빚이 아니고 갈취예요. 근데 신고해도 소용없고 증인도 없고 어떻게 해요? 최만식 씨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차가 사라진 자리, 텅 빈 도로만 보였습니다. 박선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저 사람들 성격이 더러워서 반드시 보복하러 올 겁니다. 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나서신 거예요? 네. 서진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선호 씨가 서진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봤어요. 저 담담함, 저 눈빛,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복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아가씨, 이 근처 사시는 거예요? 위험하면 어쩌려고요? 당분간 여기 자주 올게요. 서진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커피 드실 수 있게요. 그 말에 다방한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두려움 속에 희미한 안도감이 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방안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지만 서진의 눈빛만은 여전히 창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도혁 일행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다방안은 여전히 술렁거렸어요. 방금 그거 봤어요? 7명을 혼자서. 나도 봤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영화도 아니고.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박선호 씨가 서진 앞에 와서 섰습니다. 아가씨, 이제 숨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올려다봤어요. 뭐요? 아까 그 기술, 저도 군에서 20년 있었지만 처음 봤어요. 일반 특전사도 저렇게 못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선호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707이시죠? 다방한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압할 때 쓴 기술이요. 저건 대테러 진압용이에요. 일반 부대에선 안 가르쳐요. 서진은 잠시 박선호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박선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이라 아는데요. 아가씨 같은 사람은 쉽게 안 나와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요?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달라지죠. 제가 도울 수 있으니까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우신다고요? 저도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살았어요. 장도혁 그 인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아요. 박선호 씨가 의자를 끌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늘 당한 거 절대 안 잊을 거예요. 분명히 더 큰 패거리를 끌고 올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습관이에요. 원래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 습관이 아가씨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박선호 씨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복자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혁이 그냥 양아치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 동네 상인 하나가 대들었다가 병원 신세 석 달 졌어요. 맞아요. 그 사람 아직도 다리를 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와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증인들이 다 입을 다물어 버렸거든요.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신고해봤자 보복만 당해요. 김복자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아가씨는 달라요. 아가씨는 이길 수 있잖아요. 서진이 김복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뒤에 누가 또 있을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뿌리를 잘라야죠. 서진의 말에 박선호 씨 눈이 반짝였어요. 뿌리라면 장도역 뒤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저런 찌꺼기들이 아직 활개치는 건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알아볼 게 있어요. 박선호 씨가 따라 일어섰어요. 혼자 가시게요? 네, 오늘은 혼자 가야 해요. 위험하면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박선호 씨가 냅킨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 받아 넣었어요. 고마워요. 근데 연락할 일 없을 거예요. 그래도요, 만약을 위해서. 서진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복자 씨가 뒤에서 외쳤어요. 아가씨 조심해요. 꼭 무사해야 해요. 서진이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만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괜찮을까요? 박선호 씨가 창밖으로 걸어가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니까요. 근데 707이 뭐예요?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선호 씨가 낮게 대답했어요.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예요. 거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괴물 소리 듣는 곳이죠. 세상에, 저 아가씨가 거기 출신이에요? 확실하진 않아요. 본인이 인정 안 했으니까요. 박선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저 움직임은 거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다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어디론가 향하는 그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다방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골목 끝에서 경찰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차가 다방 앞에 멈추더니 문이 열리고 경찰관 둘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더니 나란히 섰어요. 장도역이었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내린 장도역이 경찰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경찰관님,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서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장도역이 붕대 감긴 손목을 들어 보이며 억울한 척 말했죠. 이것 좀 보세요. 저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희를 때렸습니다. 저희는 커피 마시러 왔을 뿐이에요. 부하 하나가 배를 움켜쥐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뭘 잘못했겠어요.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방 안을 가리켰어요. 일단 안에서 확인해보죠. 목격자들도 계실 테니까요. 장도역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방 안에선 김복자 씨와 손님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김복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복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최 어르신을 때렸어요. 돈 내놓으라고 멱살 잡고 뺨을 쳤습니다. 장도역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최만식 씨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저 사람이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손님들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저 남자가 어르신 멱살을 잡았어요. 저 아가씨는 어르신 지키려고 나선 거예요. 장도역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짜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인데 진술이 전부 일치하네요. 먼저 12건 쪽은 당신들인 것 같은데요. 장도역이 말문이 막혀 버벅거렸고 경찰관이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서진이 신분증을 건넸고 경찰관이 이름을 확인하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윤서진 씨, 혹시 예전에 군에 계셨습니까? 서진은 대답 대신 신분증을 돌려받으며 말했어요. 연락처 남기면 되죠? 장도역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요, 제가 이 동네에서 좀 아는 사람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까? 경찰관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고 접수됐으니 절차대로 처리합니다. 연락드릴 테니 돌아가세요. 장도혁이 이를 악물며 다방을 나섰고 서진 옆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안 끝났어.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낼 거야.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장도혁이 멈칫하며 서진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부하들 앞에서 기죽을 수 없었죠. 두고 봐. 그 말을 남기고 장도혁 일행이 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최만식 씨에게 물었어요. 고소하시면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만식 씨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고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다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장도혁의 검은 차가 멈춰서 있었고 이쪽을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선우 씨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포기 안 할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검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장도혁은 허름한 창고 사무실에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장도혁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년이 뭔지 알아내야 해. 오늘 당한 거 절대 못 잊어.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경찰한테 신분증 보여줄 때 이름을 봤어요. 윤서진이라고 했습니다. 윤서진? 그래서 뭐가 나왔어? 검색해봤는데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군 경력이 비공개더라고요. 장도혁 눈이 가늘어졌어요. 군 경력이 비공개? 그게 무슨 소리야?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렇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하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저 아는 형이 경찰청에 있거든요.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할까요? 장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알아봐. 그년 주소도 캐내고. 부하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장도혁이 붕대 감긴 손목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면 어때? 혼자잖아. 우리가 몇 명인데. 형님 말이 맞아요. 아무리 잘 싸워도 10명, 20명 덤비면 못 당하죠. 장도혁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해. 잠시 후 전화 돌리러 나갔던 부하가 돌아왔습니다. 형님, 알아냈어요. 뭐래? 윤서진, 현재 이 동네 원룸에 혼자 살고 있대요. 주소도 받았습니다. 장도혁 얼굴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어요. 혼자 산다고? 잘 됐네. 근데 형님, 군 경력은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안 등급이 높다나 뭐라나. 보안 등급? 그게 뭔 개소리야. 부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 말이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도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겁먹을 것 같아? 여자 하나한테? 그건 아닌데 그냥 조심하라고. 조심은 무슨, 내일 당장 찾아가. 장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령했습니다. 그년 집 주변에 애들 풀어서 감시해.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다 파악하라고.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우르르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장도혁이 창문으로 다가가 밤거리를 내다봤습니다. 윤서진, 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동네에서 나한테 대든 건 실수야.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같은 시각 서진은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느긋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서진은 모른 척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서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 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서진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남자들이 대답 없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장도혁이 보낸 사람들이죠?
남자 하나가 움찔했습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미행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요.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가서 전해요. 숨어서 캐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남자들이 얼굴을 붉히며 뒷걸음쳤습니다. 야, 우리가 만만해 보여? 만만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다음에 또 따라붙으면 그땐 그냥 안 보내요. 남자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거든요. 서진이 골목을 빠져나갔고 남자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한 놈이 더듬거리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그년이 우리 따라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님한테 직접 찾아오라고 전화래요. 전화기 너머로 장도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년이 나한테 찾아오라고? 네, 형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지. 내일 그년 앞에서 무릎 꿇려줄 테니까. 전화가 끊겼고 어두운 골목에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어요. 내일 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복자 씨가 반갑게 맞았어요. 아가씨 왔어요? 어제 무사했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서진이 창가 자리에 앉자 박선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가씨, 어젯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 근처 어슬렁거렸어요. 혹시 봤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 따라오던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미행당한 거예요? 김복자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선호 씨가 의자를 끌어 맞은편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저도 어제 좀 알아봤어요. 뭐요? 장도혁 그 인간 말이에요. 요즘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며 물었어요. 자세히 말해주실 수 있어요? 박선호 씨가 주변을 살피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동네에 좀 큰 조직이 있었대요. 장도혁은 거기 말단이었고요. 근데요? 몇 년 전에 그 조직이 경찰한테 쓸려나갔어요. 두목은 감옥 가고 간부들은 다 흩어졌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장도혁이 남은 찌꺼기들 모아서 자기가 두목 행세를 하는 거예요. 허세가 심한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는 부하가 10명도 안 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김복자 씨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대든 사람 병원에 석 달 보냈잖아요. 그건 상대가 힘없는 일반인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박선호 씨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아가씨는 다르잖아요. 저 사람들 10명이 덤벼도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대평가예요. 아니에요. 저도 군에 있어봐서 알아요. 아가씨 실력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 다방 문이 열리더니 최만식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괜찮으세요? 김복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만식 씨가 서진 옆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미안해서 어쩌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만만해서 저런 놈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최만식 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년에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서진이 최만식 씨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끝을 내볼게요. 박선호 씨가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며 말했어요. 아가씨, 아까 그 미행하던 놈들이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형님이 내일 공터에서 보자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서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터요? 어디 있는 공터예요?
이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한참 가면 버려진 공장터가 있어요. 거기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복자 씨가 얼굴이 하얘지며 말했어요. 거기 사람도 안 다니고 인적이 끊긴 곳이에요.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못 봐요. 박선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혁이 일부러 그런 대로 부르는 거예요. 증인 없이 처리하려고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라고 했어요? 내일 저녁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김복자 씨가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가씨, 설마 거기 가려고요? 그건 덫이에요. 알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순 없어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숨어서 미행하고 캐고 다니게 놔두면 어르신들만 불안해져요. 박선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일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도 군에서 20년 굴렀다고요. 서진이 박선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번엔 혼자 가야 해요. 괜히 다치시면 안 돼요. 아가씨가 다치면 어떡하려고요? 서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안 다쳐요. 그 자신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박선호 씨도 느꼈습니다. 최만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곳까지 가다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하실 거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린 남남인디.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갚을 데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나서며 말했어요. 내일 저녁 전에 한 번 더 올게요. 걱정 마세요. 문이 닫혔고 다방 안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의 안위를 빌었습니다. 박선호 씨가 창밖으로 걸어가는 서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공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다음 날 저녁 서진은 버려진 공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장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진짜 왔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보네. 공터 한가운데 검은 차 세 대가 세워져 있었고 장도혁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부하 12명쯤이 흩어져 있었어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약속? 웃기지 마. 무덤 파러 제 발로 걸어온 거지. 장도혁이 손짓하자 철문 쪽에서 남자 6명이 더 들어왔어요. 형님, 다 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총 18명이었습니다. 한쪽엔 쇠파이프, 다른 쪽엔 강목을 든 놈들이 자리 잡았어요. 서진이 주변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무기까지 챙겼네요. 당연하지. 지난번에 맨손으로 당했잖아. 이번엔 확실하게 할 거야. 장도혁이 서진 앞까지 성큼 다가왔어요. 그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동네방네 소문났어. 본인이 먼저 어르신을 때렸으니까요. 그 영감탱이 얘기는 집어쳐. 장도혁이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네 차례야. 병원 신세 치게 해줄게.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요. 지금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장도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들었어? 저 아줌마가 우리한테 기회를 준대. 부하들이 낄낄거렸어요. 형님, 전현 완전 미쳤네요. 정신줄 놓은 거 아닙니까? 장도혁이 웃음을 거두며 손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 자신감 끝까지 가져가 봐, 해. 부하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쇠파이프가 서진의 머리를 향해 내려 꽂혔습니다. 서진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파이프를 든 놈의 손목을 잡았어요. 너무 크게 휘두르네요. 손목을 틀어 꺾자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손목. 그 놈을 밀어 뒤에 있던 부하와 부딪히게 했어요. 두 놈이 엉켜 넘어졌죠. 세 번째 놈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라. 서진이 몸을 낮추며 강목 아래로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으로 놈의 가슴팍을 밀자 놈이 휘청거리며
뒤로 날아갔습니다. 뭐야, 전현. 몰려.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서진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달려드는 놈의 팔을 낚아채 옆으로 던지고 다른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으악! 다리가. 뒤에서 파이프가 날아왔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틀어 피하며 휘두른 놈의 팔꿈치를 잡아 눌렀어요. 관절이 반대로 꺾이며 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팔이. 서진이 쓰러진 놈을 밟고 뛰어올라 다음 놈의 어깨를 발로 눌렀어요. 놈이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30초가 지났을 때 10명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남은 8명이 멈칫거리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장도혁이 고함쳤어요. 겨우 여자 하나 못 잡아? 부하 하나가 더듬거렸습니다. 형님, 전현 보통이 아니에요. 겁먹지 마. 남은 부하들이 이를 악물고 달려들었어요. 서진이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의 강목을 빼앗아 옆구리를 가격하고 두 번째 놈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놈이 등 뒤에서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서진이 뒤도 안 보고 팔을 뻗어 파이프를 잡아챘어요. 어떡해? 다 보여요. 파이프를 비틀어 빼앗더니 놈의 무릎 뒤를 걷어찼습니다. 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꺾여 넘어졌어요.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18명 전원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장도영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끝났어요. 오지 마. 장도혁이 뒷걸음치다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졌어요. 엉덩이를 질질 끌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서진이 그 앞에 멈춰서서 내려다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할 말이 남았거든요. 장도혁이 벌벌 떨며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의 입이 천천히 열리려는 순간 공터 입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어요. 검은 승합차 2대가 들어오더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장도혁 부하들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장 차림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장도혁이 그들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맞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지?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장도혁이 바닥에 엎드린 채 그들을 보며 외쳤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전현이 미쳤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장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인상이었어요. 장도혁, 이 꼴이 뭐냐? 죄송합니다. 조 회장님. 조 회장이라 불린 남자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혼자서 18명을 쓰러뜨렸다고? 네, 형님. 전현이 괴물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조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괴물? 그냥 여자 하나잖아. 그가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데려와. 정장 차림 남자 넷이 서진을 향해 걸어왔어요.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특유의 움직임이었죠. 서진이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조직폭력 배치고는 움직임이 다르네요. 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있구나. 얘들은 내가 따로 키운 애들이야. 전직 군인 출신들이지.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안 통할 거라는 얘기야. 서진이 어깨를 풀며 대답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조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부하들이 멈췄어요. 조 회장이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윤서진이지? 서진 눈이 가늘어졌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알아봤지. 근데 이상하더라고. 조 회장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군 경력이 비공개야. 그것도 최고 등급으로.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파봤어.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조 회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707 특임대, 거기 있었지? 공터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장도혁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707이요? 그게 뭔데요? 대테러 특수부대야. 이 멍청아. 우리나라 최정예 중에 최정예. 조 회장이 서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넌 거기서 그냥 대원이 아니었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령이었더라고. 그것도 작전팀장. 조 회장이 웃었어요. 여군 특수부대 707 특임대 중령 출신. 실전 투입 횟수만 수십 회. 장도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동네에?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조 회장이 서진에게 물었어요. 전역하고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자빌에 끼어들어?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빌이라고요? 그래, 저 영감탱이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왜 해? 서진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꼴을 못 보겠어서요. 조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의로운 척은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 알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그게 힘을 가진 자의 책임이라고. 조 회장이 잠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진하네. 순진한 게 아니라 신념이에요. 서진이 자세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요. 조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덤벼. 정장 차림 남자 넷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속도가 달랐습니다. 장도혁 부하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었죠. 서진이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턱 아래를 손날로 올려쳤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제법이네. 남자가 곧바로 반격했어요. 서진이 팔로 막아내며 옆으로 빠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고 서진이 몸을 낮춰 피했어요. 세 번째 남자가 등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이 뒤로 팔꿈치를 뻗어 남자의 가슴팍을 가격했어요. 네 번째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이 손목을 틀어 오히려 그의 팔을 꺾었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공격했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을 때 4명 모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이게 707 실력이야? 서진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절반도 안 돼요. 조 회장이 뒷걸음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조 회장이 뒷걸음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서진은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왜요? 아까는 자신만만하더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지역 상권 절반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서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겁먹으라는 건가요? 겁먹으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라는 거야. 날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조 회장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잃을 게 없다고? 네, 그러니까 협박이 안 통하죠. 서진이 한 발짝 더 다가서자 조 회장이 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돈 원해? 얼마든지 줄게. 억대도 가능해.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건데 대체 뭘? 간단해요. 이 동네 어르신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조 회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다야? 네, 다방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고 최만식 어르신한테 뜯은 돈도 전부 돌려주세요. 미쳤구나.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야?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조 회장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서진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더니 그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뭐야?
전화는 안 돼요.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조 회장이 발버둥쳤습니다. 야, 이거 나한테 이러면 끝장이야. 서진이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꺾었어요. 으악 아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 다시는 이 동네에 손대지 않겠다고요. 조 회장이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그딴 약속을 해. 서진이 팔을 조금 더 꺾자 조 회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알았어, 알았다고 약속할게. 최만식 어르신 돈도요. 그것도 돌려줄게. 제발 팔 좀 놔. 서진이 손을 놓았고 조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감싸쥐었습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장도혁이 옆에서 벌벌 떨며 바라보고 있었죠. 서진이 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뭔데?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동안 이 동네에서 저지른 일들 전부요. 조 회장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자수를 해? 네, 갈취, 협박, 폭행, 하나도 빠짐없이요. 야, 그건 안 돼. 그러면 나 감옥 가. 서진이 몸을 낮춰 조 회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검찰에 넘길 거예요. 그럼 더 오래 들어가겠죠. 조 회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자수하면 형이 줄어요.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세요. 서진이 일어나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여자 하나한테. 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장도혁이 기어가듯 조 회장 옆으로 다가왔어요. 형님 어떻게 해요? 이대로 당할 겁니까? 조 회장이 장도혁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이게 다 네 때문이잖아. 저 때문이요? 네가 쓸데없이 영감탱이 괴롭히다가 저 여자 건드린 거 아냐? 장도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공터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경찰차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조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경찰 불렀어? 아니요, 저는 안 불렀어요. 서진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차 2대가 공터로 들어오더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렸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선호 씨였습니다.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여기를? 박선호 씨가 다가오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뒤따라왔어요. 상황 보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선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 아가씨를 공격했어요. 저도 목격했습니다. 조 회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널린 쇠파이프와 강목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까지 들고 왔는데 피해자라고요? 일단 전원 연행합니다. 조 회장과 장도혁이 수갑을 차는 걸 보며 서진이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선호 씨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수고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조 회장과 장도혁을 바라보며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선호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차가 공터를 빠져나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느새 별이 떠 있었죠. 박선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박선호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아까 저 사람들이 707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서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중년까지 하셨다면서요. 왜 전역하신 거예요? 서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오래 있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이 동네로 오신 거예요? 네,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네요. 박선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왜요? 눈앞에서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요. 그게 천성인 거죠. 서진이 아무 말 없이 박선호 씨를 바라봤어요. 박선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불의를 못 참는 사람. 지금은요? 돌아가셨어요. 후배 지키다가. 서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가씨 보면서 그 선배 생각이 나서 반가웠어요. 박선호 씨가 공터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돌아가죠. 다방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두 사람이 골목을 걸어가는 동안 박선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 계속 계실 거예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어르신들이 안심하실 때까지는 있으려고요. 박선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다방에 도착하자 김복자 씨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아가씨, 무사해요? 다친 데 없어요? 네, 괜찮아요. 아이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복자 씨가 서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다방 안에 최만식 씨와 단골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최만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가씨, 내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진이 최만식 씨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사는 무슨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하다니요. 남남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만식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예전에 힘들 때 누군가한테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한테 갚으라고. 최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운 분이네요, 그분도.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김복자 씨가 커피를 내려 서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마시고 좀 쉬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잖아요. 고마워요. 서진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퍼졌죠. 박선호 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경찰한테 들었는데요. 조 회장이랑 장도혁은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대요.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많대요. 쇠파이프에 강목까지 들고 집단으로 공격했으니까요. 김복자 씨가 손뼉을 쳤어요. 잘 됐네요. 그 나쁜 사람들 꼭 감옥 가야 해요. 손님 하나가 말을 보탰습니다. 이 동네에서 얼마나 행패를 부렸는데요. 이제야 천벌을 받는 거예요. 다방 안에 안도의 한숨과 웃음이 퍼졌어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두려움이 거치는 느낌이었죠.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거리 위로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만식 씨가 서진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아가씨도 행복해야지. 서진이 고개를 돌려 최만식 씨를 바라봤어요. 어르신이 편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최만식 씨가 서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서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오늘 밤 이 작은 다방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일면에 익숙한 얼굴이 실려 있었어요. 지역 상권 장악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주범 조모 씨 구속 기소.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복자 씨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가씨, 뭐 보세요? 저 사람들 기사요. 이번에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아요. 김복자 씨가 신문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그 나쁜 놈들 드디어 감옥 가는 거예요? 네, 조 회장은 징역 7년, 장도혁은 5년 구형받았대요. 싸게 먹었네요. 그동안 저지른 짓 생각하면 평생 가둬도 모자라요. 김복자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분들이 용기 내서 진술하셨다고 해요. 정말요? 다들 무서워서 입도 못 뻥긋하더니 아마 이번 일 보고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김복자 씨가 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다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먼저 맞서니까 다들 용기가 난 거죠. 제가 뭐려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최만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아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르신? 최만식 씨가 서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조 회장 측에서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뜯긴 돈 전부 돌려준대요. 김복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요?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준다고요? 네, 변호사가 연락 왔는데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려나 봐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어르신, 그 돈 받으셔야 해요. 근데 괜히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최만식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들 이제 손 못 써요. 교도소에서 나와도 이 동네 근처엔 얼씬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도 경찰한테 얘기해뒀거든요. 출소 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하셨으면 좋겠다고. 최만식 씨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아가씨, 거기까지 신경 써줬어요? 당연하죠, 어르신. 다시는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최만식 씨가 서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 평생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갚으실 거 없어요.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그게 저한테 갚는 거예요. 다방문이 다시 열리며 박선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게 뭐예요? 박선호 씨가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모아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뭔데요? 김복자 씨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아가씨한테 쓴 감사 편지래요. 동네 어르신들이 한 장씩 쓰셨대요. 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다 저한테요? 네, 아가씨 덕분에 편하게 살게 됐다고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이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다방에 올 수 있어요. 늙은이들 걱정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힘든 세상에 희망을 줘서 고맙습니다.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복자 씨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울지 말아요. 좋은 일 한 거잖아요. 울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벅차서요. 최만식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다 아가씨가 뿌린 씨앗이에요. 좋은 일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잖아요. 서진이 편지들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박선호 씨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김복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다 같이 축하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고 다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진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다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상구 사장이었어요.
황금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김복자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김 여사, 잘 지냈어? 나 좀 바빠서 못 왔어. 최상구 사장이 주변을 둘러보다 서진을 발견했어요. 저분이 그 아가씨야? 네, 맞아요. 우리 다방 구해준 은인이에요. 최상구 사장이 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동네에서 소문 많이 들었어요. 서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소문이 너무 커졌네요. 별일이 아니긴요. 조 회장한테 맞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쥐 죽은 듯이 있었는데 최상구 사장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끄러워요. 경찰 지인들도 있었는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어르신도 피해자셨잖아요. 이해해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상구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도움이요? 네, 아가씨가 자영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서진이 눈을 깜빡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김복자 씨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가씨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최상구 사장이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어요. 내 지인 중에 건물주들이 좀 있어요.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하지만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요. 내가 도움 못 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서진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 볼게요. 그때 박선호 씨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박선호 씨가 자세를 바로하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에 경비회사에서 퇴직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요? 아가씨가 가게 차리면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경비든 뭐든 할게요. 서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한테요? 왜요? 아가씨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누구랑 일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김복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도 아가씨한테 반했네요. 반한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야. 박선호 씨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최만식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도 돼요? 어르신, 물론이죠. 최만식 씨가 서진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늙은이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요. 뭔데요? 최만식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가 힘들 때 여기 와요. 이 늙은이가 얘기라도 들어줄게.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르신, 저한테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진짜야? 네, 진짜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최만식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와야 해. 약속이야. 네, 약속할게요. 다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어요. 김복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까지 울컥하네. 오늘 왜 이래요, 다들. 손님들이 웃었고 다방 안이 한결 밝아졌어요. 최상구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 동네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들 함께 해주셨잖아요. 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김복자 씨가 신고해 주셨고, 박선호 씨가 경찰 불러주셨고, 어르신들이 증언해 주셨잖아요. 박선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 한 거야. 아가씨가 먼저 나서니까 우리도 용기가 난 거지. 맞아요. 아가씨가 불씨를 지펴준 거예요. 김복자 씨가 덧붙였어요. 서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다들 정말 감사해요.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동네 아이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아줌마,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무슨 일인데? 김복자 씨가 문 쪽으로 나가보니 다방 앞에 동네 주민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대표로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진 아가씨 여기 있죠? 우리 동네 대표로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서진이 문 앞으로 나가자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동네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서진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아가씨, 여기 있었네요. 최만식 씨가 천천히 걸어오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산책 나오셨어요? 응, 요즘은 밖에 나오는 게 좋아. 예전엔 무서워서 집에만 있었는데.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르신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아가씨 덕분이지. 최만식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는 도움받고 그렇게 사는 거더라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씨는 도와주는 쪽이야. 근데 가끔은 도움받는 것도 괜찮아요. 최만식 씨가 서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이 늙은이도 힘이 돼줄 수 있어.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어르신. 공원 저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최만식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가씨, 다방에서 다들 기다려요. 같이 가요. 네, 갈게요. 서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공원을 걸었어요. 최만식 씨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왜 저 같은 늙은이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서진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저도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서진이 다시 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약자를 지키는 게 진짜 힘이라고. 최만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다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김복자 씨와 박선우 씨, 동네 어르신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최만식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그냥 좋아서요. 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두 사람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어서 와요, 자리 여기야. 따뜻한 인사가 쏟아졌어요. 서진이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용기, 그게 진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